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있었던 네. 사건입니다. 예. 이건 조금 사안이 굉장히 큰데요. 더 큰 겁니까? 예,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번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이거 더하기네, 더하기. 예, 더하기. 엔드죠. 예, 예, 지금 거기에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석사 학위는 경제 관련 분야라고 어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 예. 경제 분야에 어쨌든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관련한 진행을 했어요. 네.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은 응모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응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접까지를 한 명을 봅니다. 뽑았습니까? 한 명을? 한 명을 보고는 불합격을 시켜버립니다. 그 마지막까지 보고 마지막까지 본 사람을. 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불합격을 시킨 이유도 굉장히 좀 석연찮은데 뭡니까? 우리말이 서툴다. 한국말이 서툴다고요? 예. 한국 국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위를 취득하고 영어가 서툰 게 아니고 한 한국어가 사람한테 서툴다. 우리말이 서툴다라는 아주 석연찮은 이유로 한국 사람이 예. 뭐 저것이 사투리가 좀 있으면 표준말을 서툴다 뭐 이건 몰라도 한국어 서툴다? 어쨌든 특하게 그렇게 해서 어렵네요. 불합격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재공고를 한 겁니까 그러면? 재공고를 했습니다. 요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재공고를 하면서 아하. 그러면 재공고를 하면 경제 분야, 경제에서 사람을 뽑겠다고 했으니까 경제 분야에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갑자기 맞습니다. 분야를 바꿉니다. 무엇으로? 심우정 총장의 딸이 전공했었던 국제정치 분야로.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죠. 경제 이건. 분야가 아닌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재로 네. 바꿔버렸네. 그 사이 석사학위 땄던 거고. 그렇죠. 이미 이제 그거는 지난해에 땄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국제 정치 분야로 바꿨냐라고 했더니 경제 분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잘 많이 안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뽑으려고 한 거잖아요. 저 뽑으려면 저는 상법 박사거든요. 상법 박사로서 5년 경험, 변호사 자격인데 10년 뭐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고 그럼 내보고 뽑은 거잖아요. 여기 딱 걸어 떨어지게 돼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그러니까요.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제 분야를 사람을 뽑으니까 사람이 적게 와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외교부에 통상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 기한을 연장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재공고를 하지만 기한을 연장하고 그렇죠. 기한을 넉넉하게 줍니다. 무조건 와요. 예, 넉넉하게 좀 무조건 와요.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춤형 공고가 된 거 아니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공고 내용 바꾼 것만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네. 또 이상한 게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장 관련해서. 조금 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게 경력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력 워싱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모든 경력을 제가 보니까 다 인정해줬어요. 다 인정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을 따지면 2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2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2년 이상 자격요건 했는 거잖아요. 했는데 심우정 총장도 우리 딸은 35개월의 경력이 있어서 그게 다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결격 사유 없이 서류 시험 그리고 면접까지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경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사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경력을 경력으로 치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것도 일단 조건이 다 있을 것 관련 같은데요. 분야 경력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을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되거든요. 경력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주면은 그거는 착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경험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경력을 쌓게 되는 일인 경우에는 급여를 줍니다. 급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올해도 인턴 공고를 해가지고 인턴을 100명 넘게 채용을 했는데 다 급여를 줍니다. 아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심우정 총장 딸이 했었던 인턴 경력은 유엔
그 가버넌스 센터라고 하는 것인데 페이가 없는 음흠.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국제기구이니까 네. 와서 좋은 경험을 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했던 네. 게 경험이 지금 이게- 너무 잘 알았어요. 경험하고 네, 제가 경력 하나- 지금 나온 게 인턴 이게- 조거 이런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응시 나오죠? 원서에도 본인이 적어야 하는 네. 써낸 이게 응시 원서의 네. 샘플이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다 경력으로 넣었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저 경력에 해당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연구보조원을 했던 시기와 네. 유엔 거버넌스 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시기는 본인이 석사 과정에 있었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석사 이후로 2년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양보하더라도 하더라도 경험인데 저거. 석사 과정은 풀타임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연구 보조원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되게 이제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실 텐데 통상 근무라고 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경력을 카운트할 때도 똑같습니다. 주 40시간, 하루 네. 8시간 근무가 기준인데 과연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 보조원으로서 주 40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일했느냐? 아하. 그러면 그게 통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러면 되겠죠. 그게 아니었던 그게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아, 이게 저희가 참-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예. 그냥 해당 교수님이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와서 해당되는 업무를 지원하고 하는 그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급여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급여도 예,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도 예. 외교부 다른 그 분야에서의 예. 채용 부분도 보시면 저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인턴 조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인턴 뭐 이런 것들은 경력에 불인정하고 네. 특히나 그 위에 보시면 네. 경력은 해당 응시 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의 경력을 아, 의미한다는 다 거고요. 나오네요. 또 하나가 경력 기간은 통상근로 전인 근무 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나 단시간 근무 시간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해서 산출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어쩌면 거죠. 너무 당연해요. 너무 얼마나 당연한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 지원하는데 맞습니다. 그 조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외교부가 저것을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따져보지도 말이 안 아니하고 돼요. 그냥 써낸 걸 그대로 다 인정을 해서 35개월을 통으로 다 인정을 해준 거죠. 자, 대검에서 지금 네. 언론 공지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거쳐서 국립외교연구원 채용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 소명했다 얘기를 하는데